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픈 창이 뜨기도 해요. 파일에 오픈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회색 화면 빈 공간을 따닥 하셔도 이렇게 오픈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바탕화면에 전 실전 포토샵으로 들어갈게요. 자, 실전 포토샵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예제 저번 시간에 쓰던 커치비지랑 커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기를 저번 시간 걸 복습 겸 같이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부터 일단 예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파일을 가져올 거니까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두 번째 파일을 선택하시면 두 가지 파일이 선택이 된 상태가 되겠죠? 이대로 열기를 눌러주시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열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코치.png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이제 옮겨올 거예요. 뭐 하려는 건 대체 알겠죠? 자, 이거를 코치.png를 옮길 건데 여기서 이동 툴을 고를게요. 자, 이동 툴은 여기 무분 툴, 여기 이동 툴. 자,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코치.png 탭을 뜯을 거예요. 이렇게.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이 탭에서 누르면서 끌어서 당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소파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누르시면서 끌어다 여기다 놓을 겁니다. 자, 누르면서 옆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소파가 옮겨진다. 요거 저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를 이동을 시켜 놓았는데 어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습하시던 분 중에 질문이 에러가 뜬다고. 그쵸? 자, 그분은 여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레이어가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그 해당 레이어에다가 크기 조절해라 라는 명령이 먹혀들게 될 텐데 선택이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얘를 가지고 컨트롤 T를 눌러도 뭔가 내용이 뜨지를 않고 뭔가 자꾸 에러가 뜨고 했던 걸 거예요. 아마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였을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T를 눌러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추측을 했을 때는요. 저는 아예 에러가 뜨진 않았지만 어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마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일부를 만약에 본인이 조금의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이런 창이 떴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우겠다. 그쵸? 선택을 한 부분이요. 지금 제가 어디를 잡았냐면 여기가 지금 잡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레이어에는 얘밖에 없어요. 여기는 빈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선택했는데 뭘 이동할 거냐 라는 에러가 떴던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경우는 컨트롤 D 선택 해제. 그래서 상황을 제가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예제를 설명했고요. 자, 이 레이어 1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T를 누른다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생겨요. 가장자리 이렇게 사각형이 생긴 게 크기 조절 버튼. 그러면 나는 크기를 조절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표시로 바뀔 거예요. 이때 마우스 누르면서 끌면 되는데 너무 길쭉하게 끌려지거나 넙죽하게 끌려질 수 있으므로 상품의 그 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조절해 올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드는 정도가 됐다면 이제 얘를 엔터를 쳐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할 때는 다시 컨트롤 T 해서 수정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 사각형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왔죠. 그쵸? 자, 이게 지금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왔다면 지금은 약간 꺾어져서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회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보면은 여기 중심축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전하실 때 Shift를 누르면서 회전하면 15도씩 회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전을 잘못했다. 그러면 ESC 누르면 취소. 컨트롤 T가 크기 조절하는 프리 트랜스폼인데 이때 크기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전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중심축 기준에서 회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축을 만약에 바꿔놔서 회전하면은 축 기준에서 회전이 된다. 요런 정도를 조금 더 익혀두도록 할게요. ESC 눌러서 취소할게요. 회전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시 컨트롤 T 눌러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이 프리 트랜스폼의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위에 거는 뭐 스케일, 크기를 키우겠다, 로테이트 회전하겠다, 스키우 기울이겠다 등등의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밑에 거를 일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로테이트 180도는 180도 회전을 말하고요. 로테이트 90CW라는 건 시계 방향 90도 회전을 말해요. 그럼 로테이트 90CCW라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 누워있는 거를 이렇게 똑바로 뭐 세우고 싶다든지 반대로 다시 눕히고 싶다든지 할 때 이 CW나 CCW를 활용하시는 거고 플립 호리젠탈이라는 거는 좌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좌우가 바뀌어지죠? 플립 버티컬은 뭐냐면 상하를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상하가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에 대한 옵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요. 질문 딱히 없다면 사각 선택 툴로 여기다가 이미지 가져오는 거 연습할 거예요. 파일에 오픈, 여기 라네즈 그림을 가져올게요.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송혜교 사진만 옮겨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옮겨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동 툴로 옮겨오면은 이 그림 전체적으로가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건데 이동 툴 옆에 보면은 여기 사각형 선택 툴이 있을 거예요. 요거 선택해 놓고 지금 이 송혜교의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드래그를 이렇게 끌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송혜교 그림 부분이 선택이 됐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동 툴로 이동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일단 선택 툴 선택한 김에 요 4가지 선택 옵션들을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선택 툴은 New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선택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다른 영역을 잡으면 원래 내가 잡았던 영역이 풀리고 새롭게 선택 영역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영역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Add to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사각형 2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력을 잡을 때 플러스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추가로 선택력을 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사각형 2개긴 2개인데 앞에 있는 사각형만큼이 빠져 보이죠. 얘는 선택 영역 빼기, Subtract from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빼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따라다니죠? 요렇게 뺄 영역을 끌어서 빼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역을 너무 많이 잡았다 할 때 요렇게 영역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4번째 거는 Intersect with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선택 영역이 겹쳐진 부분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사각형 2개 겹쳐진 부분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자, 요거는 요렇게 교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앞에 선택했던 거랑 이후에 선택했던 것 중에 겹쳐진 부분만 남길 때. 자, 옵션에 대해서는 사각 선택 툴에 대한 옵션들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다 선택 툴에 대한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익혀보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송혜교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이동을 할 때는 요 옆에 이동 툴을 선택해서 이 안에서 가위 모양이 뜰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다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필요 없으니까 X 눌러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NO 눌러서 저장을 안 하겠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송혜교 사진을 이렇게 배치하고, 사진 크기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가장자리에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맞출 수 있고, 엔터를 쳐서 적용을 마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질문 받을게요. 자, 파일에 오픈 열고 이번엔 초콜릿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꼭 초콜릿이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자, 열기. 자, 이 그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여기다 아까 끌어다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끌어다가 탭을 뜯어낼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옮겨오고 싶은 초콜릿은 여기 있는 요 동그란 초콜릿입니다. 자,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형 선택 툴로 선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사각형 선택 툴에서 오랫동안 누르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하위 메뉴들이 나와요. 자, 지금 툴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표식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위 메뉴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원형 선택 툴을 고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원형으로 선택을 하실 때는 혹시 여기 패더 있으신 분들은 패더를 조금 없애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패더를 저번 시간에 연습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거에도 패더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깃털이란 뜻으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게 패더고요. 저희는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똑바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패더를 0으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을 선택을 할 건데, 원을 선택할 땐 가장자리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의 이 끝에 정점 있죠? 끝 정점과 요 끝에 정점이 맞닿는 이 위치서부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맞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 원을 선택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트랜스폼 셀렉션을 클릭하시고 요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금 더 조절을 잘 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그리고 얘를 옮길 때도 이동 툴을 선택하셔서 이 원 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가위 모양이 떠요. 얘를 누르면서 끌어다가 당겨서 놔버리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선택력 해제해 볼게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실 때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력 해제하시면 되세요. 자, 패더라는 것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다시 원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할 때 이번엔 패더 값을 설정을 해볼게요. 패더를 10 정도를 주고 설정하겠습니다. 패더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패더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자리가 더욱더 부드럽게 흐리게 처리가 되게 돼요. 자, 아까처럼 이 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동 툴로 옮겨보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 점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가져와졌죠. 이게 바로 패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가져올 때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가져올 거라면은 이 패더 값은 0인 상태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가져올 거라면은 패더 값을 설정하시고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패더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안 되신 분들 질문 받고 그 다음 이제 또 진행할게요. 초콜릿 창은 닫도록 하고요. 저장하겠습니까는 NO 누를게요. NO. 그 다음 파일에 오픈. 이번에는 여기 팔찌 모양을 가져와 볼까요? 여기 팔찌 블랭킷이라 적혀있나요? 요거 선택해 주세요. 네, 하나 두 번째 있나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저쪽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툴로 이 탭을 뜯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라쏘 툴을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 영역이 동그랗고 사각형이지만은 않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영역을 잡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때 이 라쏘 툴을 선택을 하고 영역을 잡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올가미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쁘게 잡히진 않을 거예요. 그쵸? 이동을 할 때는 이동 툴로 이 안에서 끌어다가 옮기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쁘진 않죠? 그럼 이거 이제 가져온 거를 한번 없애볼까요? 내가 가져왔는데 이걸 다시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툭. 자, 여기서 선택 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D. 컨트롤 D는 선택을 해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전에처럼 라쏘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야, 이거 마우스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금 사용해 보려고요. 자, 여기 라쏘 툴을 오랫동안 눌러보시면은 두 번째 거 있어요. 폴리거널 라쏘 툴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말로는 다각형 라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인데 요걸 선택을 하시고 얘는 각진 영역을 선택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각이 져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할 때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혹시 모양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뜨는 분은요, 캡스락을 눌러보시면 이 모양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뜨게 돼요. 브러쉬의 모양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일 때는 캡스락이라는 키가 있어요. 아마 왼편에 제일 끝에 보면 쉬프트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캡스락을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모양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얘를 이제 딸 건데 화면을 조금 키워서 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키우실 때는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얘가 확대고요.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예요. 단축키로 안 하실 분은 옆에 여기 돋보기 툴이 있어요. 돋보기로 클릭하면 확대, 알트 누르면서 클릭하면 축소예요. 매번 돋보기 누르기 힘드니까 저는 단축키를 이용하거든요. 컨트롤 플러스가 확대. 올가미에서요. 네. 그 모양이 안 나와요. 이 모양이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자, 그럼 화면이 확대가 돼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는 손바닥 툴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이게 맞춰둘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떼니까 원래 툴로 바뀌었죠? 자, 정점은 여기 우리 가장자리 부분을 찍을게요. 자, 이 지금 팔찌에, 빨간색 팔찌에 왼쪽에 하단 부분을 제가 처음 시작 위치로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클릭 하시면 얘가 이제 따라다녀요. 그러면 정점을 다시 내가 이렇게 직선 영역을 또 한번 클릭해서 잡아요. 자, 여기 팔찌가 곡선 영역인 부분은 얘는 직선 영역을 잡는 거기 때문에 좀 클릭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해서 요 곡선을 따라서 따주시면 돼요. 선이 안 나가는 건 뭐죠? 요쪽 영역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떼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툴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클릭을 잘못했다. 그때는 딜리트를 누르면 클릭했었던 정점을 풀 수도 있어요.
해서 정점을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옆으로 옮겨서 마저 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이동 툴로 가서 이 안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고 오면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자,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자, 이렇게 배치해 보세요. 자, 이제 팔찌는 닫으시고요. 파일에 오픈. 이번에는 커플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 보석함을 일단 열기해 보시면은 커플이 가져와졌죠? 자, 이거를 이동 툴로 마찬가지로 뜯어 놓을게요. 그쵸? 자, 이걸로 안 딸 거고요. 여기 눌러 보시면은 매직 원드 툴 있어요. 죄송해요. 마그네틱 라sso 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석 올가미 툴이라고 하는데, 자석은 무엇인가에 들러붙는 성질을 갖고 있죠. 이 자석 올가미 툴은 색깔과 색깔의 경계선에 들러붙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위쪽에 프리퀀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빈도인데, 빈도를 100으로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얘가 수치가 낮으면 정점이 조금 천천히 뜨문뜨문 찍히게 되는 거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더 많이 찍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자리 부분에 어떤 정점에서부터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는 그냥 끌고 가세요. 드래그가 아니라 마우스를 놓으신 상태로, 그러니까는 몸체만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색깔과 색깔의 경계선에 들러붙는 게 바로 이 마그네틱 라sso 툴의 특징입니다. 선생님 이거 해지하려고 그러면 해제하실 때는 ESC 누르면 취소. 근데 이거는 자석이고 어디서 찾아야 되나? 자석은 라sso 툴을 오랫동안 눌러보시면은, 네, 아까 여기 눌렀던 거 있죠? 여기서 세 번째 거가 마그네틱 라sso. 그래서 정점 찍고 이렇게 끌어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처음 점과 끝점이 맞다 할 때 동그라미가 뜰 거예요. 그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혀집니다. 영역 이세 조명하는 것도 있나요? 이건 너무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잘 따셨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는 왜 여기까지 해서 처음 점 끝점 맞다 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맞춰야 할게요. 원래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처음 점 끝점이 완전히 맞닿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럼 시작하는 끝점이 그냥 임의로 이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점이 맞닿을 땐 클릭하면 되는데 완전히 맞닿지 않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선택 영역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잡힌 건 아니죠? 왜냐면 얘는 소프트웨어 상으로 색깔과 색깔의 경계선에 들러붙다 보니까 이렇게 반지가 사실 빛을 받다 보니까 여기가 하얗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으로 딴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따고 약간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기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자석 올가미 툴에서 오랫동안 눌러보시면은 폴리거널 라sso 툴 있어요. 이게 이제 다각형 올가미 툴. 자, 여기서 선택 영역 더하기를 해서 여기 조금 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이 좀 더 잡혀져야 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못한 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지워야 돼? 처음부터 끝점 맞닿게 따닥. 이번엔 파일의 오픈. 이번에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V Other 2라고 나와 있는 이 피망 사진을 한번 열어와 주실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기로 옮길 거니까 이동 툴로 요 V Other 2는 뜯어낼게요. 사실은 이동 툴 매번 안 골라도요, 그냥 끌어다가 옮기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요거까지 하신 분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 브러쉬 모양 같은 거 있죠? 우리는 퀵 셀렉션부터 볼 게 아니라 매직 완드부터 볼 거니까 여기서 요 매직 완드라고 돼 있는 마술봉 툴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툴까지만 일단 골라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마술봉 툴은요, 색깔이 같은 영역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자, 빨간색을 선택을 해볼 겁니다. 여기 위쪽에 톨러런스라고 되어 있는 건 색상의 포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이 아마 30이나 32 정도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를 제가 한번 10으로 놓은 채로 빨간 영역을 찍어 보면은 영역이 약간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D 하고, 자, 이쪽에 톨러런스 값을 이번엔 50을 놔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영역을 찍어 보았을 때 더욱더 많은 것들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 자리에는 지금 컨티규러스가 체크가 풀려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다른 영역들까지 같이 선택이 된 거고, 컨티규러스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는 얘가 인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부분과 인접한 가까이 있는 빨간색들만 선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 더하기를 해서 이 피망을 선택을 해보죠. 클릭해서 이렇게 피망의 빨간색 영역들을 찍어주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녹색 부분, 줄기 부분도 선택하시고, 네, 이거 계속 클릭하려니까 힘들다. 그쵸? 엉뚱한데 이렇게 선택되면 컨트롤 Z 하시면 실행 취소돼요. 자, 이만큼을 내가 매번 선택을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라sso 툴로 선택력 더하기 상태로 이렇게 안쪽에 범위를 더 잡으면요, 우리가 일일이 다 클릭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선택력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망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이동 툴로 옮겨서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피망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돼서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번엔 여기서 선택하셨던 거 선택 영역 해제할게요. 컨트롤 D. 이번엔 선택하기 되게 쉬운 툴 배울 거예요. 마술봉 툴을 오랫동안 눌러보면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빠른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되게 빠르게 선택해요. 이 안에서 그냥 끌면 선택이 돼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끌면 돼요. 옆에 얘네들도 끌어볼까요? 이렇게. 아까 마술봉 툴을 오랫동안 눌러보면 퀵 셀렉션 툴이 있어요. 이게 빠른 선택 툴. 그래서 이걸로 영역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드래그해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서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동 툴로 옮겨 오시면은 이렇게.
셀렉션은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끌기만 하면 돼요. 얘도 물론 색깔의 경계선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동 툴로 끌고 가면은 완성. 얘를 가져올 때 제가 퀵 셀렉션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보여요? 얘가 브러쉬 크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데 어떤 분은 크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 작게 나오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기본적인 브러쉬는 이 옵션 바의 위에 보시면 브러쉬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사이즈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조절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축키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플러스 여기서 만약에 이 브러쉬 크기를 키우고자 한다. 그럴 때는요.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브러쉬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왼쪽 대괄호를 누르는 경우는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이 상태로 끌면은 이렇게 쉽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죠. 이동 툴로 끌어서 옮기면 완성. 자, 이렇게 옮겨 보시면 돼요. 자, 이동 툴을 선택한 채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 나오죠. 얘가 복사예요. 끌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망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이동 툴은 이동을 하는 거지만 이동 툴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게 화살표가 두 개가 겹친 모양이 되죠? 이거는 복사예요. 자, 몇 개 복사해 보세요. 여기 있는 아까 전에 가져온 피망을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어디로 가요? 지금 얘가 먼저 가져왔고 얘네가 나중에 가져왔기 때문에 얘를 옮겨 보면은 물론 나중에 가져온 애들보다 뒤쪽으로 가네요. 근데 반대로 나는 얘를 앞에다 놓고 싶어요. 그게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피망을 오토 셀렉트가 체크된 채로 클릭을 했을 때 레이어 7번이 이 피망이에요. 그쵸? 제 레이어 기준으로는. 근데 얘가 어디 있냐면 요거 위에 이 피망들이 위에 8번, 9번, 9번 카피,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나는 건데 얘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 이 레이어 7번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위로 이렇게 당겨서 놔주시면 얘가 이번엔 제일 앞쪽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레이어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 이 지금 피망이 뒤로 배치가 되기도 하고 이 레이어의 순위를 만약에 제일 위로 올려놓게 되면은 제일 위에 피망이 얹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일 위쪽으로 가겠죠? 다시 한번 처음. 아까 이 상태였어요. 레이어 7번이 지금 얘네 8번, 9번 카피 얘네들보다 지금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앞쪽으로, 앞순위로 꺼내고 싶다면 이 레이어 7번이라는 레이어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가 됐죠.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있는데 레이어 7번이 저랑 똑같진 않을 거예요. 네. 레이어 7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가져온 레이어가 레이어 7번째 레이어에서 이런 거고 이전에 연습을 하셨거나 했을 때는 레이어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피망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 피망이 아까는 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놓는다고 했을 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위로 꺼내고 싶다면 이 7번을 위로 이렇게 레이어 순위 중에서도 위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얘가 제일 위에 올려져 있는 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6번이나 7번을 누르면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 올리잖아요. 그럼 왜 이게 계속 8번으로 떨어지죠?